면역력 신경 쓰셔야 됩니다. 면역력에 이것만 하는 거 없습니다. 최강인데요. 면역력에 좋은 거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. 세갑 요 3박스 사면은 1박스 무료로 주신다고 하니까요. 애국 기업입니다. 밑에 전화번호 있죠? 전화 걸면 간단하게 주문됩니다. 선물은 건강 챙기라는 거, 면역력 챙기라는 거 최고죠. 제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. 남성들 거시기도 좋고요. 여성분들 요실금에도 좋다고 합니다. 전 면역력 강화해야 돼요. 딴 거 신경 쓸 수가 없습니다. 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북한에서 이제 무인기를 쐈는데 위협적이네요. 전문가 연결해서 알아봅니다. 김민석 전 국방부 대변인, 현재 중앙일보 논설위원입니다. 안녕하세요, 김 박사님. 네, 안녕하세요. 이건 뭐 무인기를 쐈는데 이걸 요격을 못 시켰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네. 너무나 아쉽죠. 아쉽네요. 예. 네, 5대가 들어왔는데 한 대도 결국 요격을 못한 것이지 않습니까? 네. 네, 뭐 결과적으로 보면 축구로 말하면은 5대빵인 셈인데.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한 됐죠? 대를 잡아야 이게 뭔가 좀 체면이 쓰는데. 재미 쓰는데 예. 너무 아쉽죠. 네. 근데 이렇게 이게 무인기를 요격을 못 하나요? 우리 기술력으로요? 무인기는 이제 사실 어제 동원한 거는 네. 무인기가 아니라 좀 더 큰 거 잡는 거거든요. 네. 이제 뭐 헬기 이제 공격 헬기를 이제 이용해 가지고 100발의 기총 소사를 했거든요. 네. 20mm 포를 발칸 건 쐈는데 네. 사실 그거는 잘 맞지가 않아요. 그렇죠. 그렇게 그거는 뭐 대지 사격용이거든요. 대공 사격이라기보다는 네. 날아가는 비행기를 맞춘다기보다는 네. 지상에 고정된 표적을 사격하는 것이거든요. 네. 사실 맞기 쉽지 않습니다. 네, 그렇겠네요.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전투기를 띄웠는데 네. 전투기는 굉장히 빠르거든요. 네. 근데 한 100km쯤으로 가는 자동차 속도로 가고 있는 무인기를 그것도 조그만 2m밖에 되지 않는 네. 걸 맞춘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또 뭔가면은 사실 우리가 2014년에 처음 북한 무인기가 들어왔는데 네. 그 이후부터 8년 지났거든요. 네. 그래서 무인기 대책을 많이 세웠어요. 그런데도 그렇게 잘 안 되네요. 어떻게? 그렇죠. 일단은 그 포착하는 거는 이제 포착을 할 수 있거든요. 네.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걸 요격하려면 네. 격추시키려면 전투기에서 쏘면은 전투기 너무 빨라가지고 그렇죠. 이거 안 되지. 잡기가 어렵고 그리고 공격 헬기에서 쏘는 거는 그건 뭐 본래 대상이 그게 아니어서 네. 잘 안 맞아요. 사실 뭐 제가 좀 비유를 드리자면은 그 소 잡는 도끼로 네. 파리 잡는 그렇지. 셈이거든요. 그렇지. 예. 파리 잡으면 파리채가 필요하단 말이죠. 그러니까 예. 아니면 뭐 에어로졸이 필요하든지 예. 그거를 아직은 우리가 제대로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. 아이고. 예, 미국이나 이런 데는 있습니까? 그게? 미국은 이제 각 부대마다 네. 이 빔을 쏘는 게 있어요. 아, 빔 그거 좋다. 예, 사람이 이제 딱 어깨에 견착이 해가지고 네. 쏘면은 그 빔이 날아가면은 전파 네. 교란해서 이게 이제 무인기가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그 제대로 못 가거나 뭐 이렇게 해서 방해를 하거든요. 네. 예,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아직 그게 본격적으로 군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. 아이고 참. 예, 그래서 우리 방위사업청이 지난 11월 달, 한 달 전에 예. 이걸 2026년까지 개발하겠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. 네. 200 몇십억 들여가지고. 네. 예, 그런 적인데 아직은 뭐 우리 군은 없는 셈이죠. 그러니까 뭐 소 잡는 것만 갖고 있고 파리 잡는 파리채는 없는 셈이어서 네. 이게 참 문제인 거죠. 네. 그래서 뭐 그건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 해도 그러게요. 이에 대한 뭐 이제 대응 훈련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난 5년 동안 내내 한 번도 훈련한 적이 없어요. 아이고 저런. 그렇습니다. 그 참 문제는 2017년도에 한번 들어왔었거든요. 예. 북한 무인기가 와가지고 성주에 있는 그 사드
네. 사드 기지를 찍고 갔었어요. 아이고야. 예. 예. 가다가 이제 이게 떨어졌죠. 네. 한 대가.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찾았는데 그런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때는 한 번도 그에 대한 대비를 안 했던 거죠. 예.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이 무인기 드론 예산까지도 이제 뭐 국회에서 네. 삭감시켜 버렸거든요. 네. 예, 그래서 아까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 드론 부대 빨리 만들라고 이제 뭐 그랬더라고요. 예, 네. 그렇더라고요. 네. 예,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. 그리고 네.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포착을 해서 이 네. 드론 들어온 게 이제 무인기 들어온 걸 포착을 해가지고 전투기나 공격 헬기에 이제 보내줬죠. 네. 표적을 항적을 보내주면 전투기나 이제 우리 공격 헬기를 따라가면서 이제 기총 소사를 해서 이제 요격을 해야 되는데 네.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온천지에 이제 우리가 아파트 있고 뭐 민가가 많지 않습니까? 예, 한국 예, 예. 국토가 이제 넓지 않아 가지고 네. 그래서 그걸 기총 소사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. 그러네. 예. 무인기를 뭐 100발을 쏴서 한 발을 맞췄다 하더라도 99발은 넘어가서 민가에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. 예. 그래서 민가가 있는 곳은 쏠 수가 없고 민가가 없는 곳은 쏘려고 하니까 놓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요격하는 작전이 굉장히 제한됐던 거죠. 네. 그건 사실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네. 북한군이 언제 어떻게 보낼지 알 수 없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해서 민첩하게 해야 할 훈련을 했어야 됐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기총 소사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? 네. 요격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민가가 있는 경우 네. 이제 그런 작전 상황이 발생되니까 빨리 민방위 경보를 해서 예. 주민한테 이제 빨리 그렇지. 예.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 또한 지난 5년 동안 한 번도 민방위 훈련 한 적이 없거든요. 예.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 우리 군 자체도 우리 행정관서나 행안부죠. 그런 데서도 이걸 해본 그동안 안 해가지고 사실 예. 기억이 없어졌습니다. 예.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이번 기회에 좀 더 되살려서 훈련도 하고 이제 민방위 훈련 매달 했었지 않습니까? 거기에는 네. 뭐 형식적인 게 아니고 정말로 북한이 장사정포를 쏘았을 때 어떻게 하나 이런 대피 방법이라든지 이런 네.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죠. 앞으로 그렇죠. 뭐 내년에 북한이 어떻게 김정은에 나올지 알 수 없으니까 예. 그런 차원에서 이번엔 굉장히 우리에게 경각심을 끼워줬다. 네. 한 예. 대도 못 잡은 건 너무나 아쉽지만 예. 그만큼 더 이걸 쓴 약으로 생각하고 예. 정말 마음을 다시 바로 쉬어야 되겠다. 아니 그 무인기로 잡으면 안 됩니까? 제가 무식한 소리인가요? 무인기를 띄워서 무인기가 가서 격추하도록 뭐 아니면 생포하도록 이게 안 됩니까? 그건 어렵죠. 아직은 그런 건 방법이 없습니다. 아니 무인기가 떠서 좌석 같은 걸로 그 무인기를 딱 그냥 붙어가지고선 뭐 이렇게 같이 내려오는 거나 이렇게 아니면은 그물망 같은 걸 쫙 펴가지고선 무인기를 그냥 그물로서 그 정도 뭐 그물만 하려면 무인기가 꽤 커야 되죠. 아니 헤리콥터가 떠서 헤리콥터가 아까 저 소 잡는 칼이라고 그러셨는데 헤리콥터가 부근에 떠서 투망을 해가지고선 잡아오는 방법 없어요? 100km 날아가는 거 투망하기 쉽지 않죠. 야. 까메요 그 미국 같은 데서 빔으로 잡는 데니까 그 빔을 빨리 우리가 그렇습니다. 해야 되겠네요. 그리고 좀 더 있으면 이제 레이저가 이제 미 육군 같은 경우는 레이저가 군 부대에 이제 배치되고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레이저 포가 이제 되면 그게 네. 이제 요격하기가 좋습니다. 예. 그거는 굉장히 잡기 쉽거든요. 앞으로 이제 북한이 이 무인기를 한 1000대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, 아이고 맞네. 정찰용도 있지만 자폭용이 많거든요. 그 자폭했다면 큰일 날 뻔한 거 아니에요 이번에요. 그렇죠, 예. 그래서 자폭용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그걸 잡기 위해서는 그리고 레이저나 또는 그 강력한 그 전자파를 낼 수 있는 제머 그런 게 이제 빨리 이제 비춰야 되는 거죠.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그냥 돌아갔길래 망정이지 거기에 만약에 생화학 무기 실어서 탄저균 같은 거 서울 하늘에
뿌리고서는 자폭해버린다든지 핵 소형 핵 달아서 자폭해버린다든지 그러면 네. 대량 살상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? 그렇죠. 예. 예, 그건 정말 군사적 공격이어서 이거는 반드시 응징을 해야 되는 거죠. 예. 그렇게 되면.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뭐 대응을 했나요? 뭐 저 여기 얘기 나오는 건 뭐? 우리는 그래서 다 여기를 못해서 네, 사실 이것도 굉장한 그 행동인데 우리가 네, 그 무인 정찰기하고 일반 정찰기 비행기를 하나는 무인 정찰기는 그 군사 분계선 네, MDL을 넘어서 북한 쪽으로 수키로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. 침투했다가 왔고 우리 저 정찰 비행기도 그 비행 금지 구역이 있거든요. 네. DMZ 부분에 그 넘어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. 아니 우리도 서울까지 침투했으면 우리가 평양에 평양까지. 무인기 하나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예, 예, 보냈으면 되죠. 근데 이제 네. 그까지 안 하고 어쨌든 북한 그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갔다 온 것도 그것도 네. 결정하기 쉽지 않거든요. 왜냐면 우리가 한 번도 네. 공식적으로 북한 지역으로 뭔가 비행체를 보낸 적이 없거든요. 아 그렇군요. 이번이 처음이군요. 예. 예, 왜냐면 이거는 이제 한미 간에 이제 좀 갈등 요소이기도 하고, 왜냐면 유엔군 사령관이 연합사령관이지 않습니까? 예. 유엔군 사령관은 비무장지대에서 서로의 침범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유엔군 사령관의 예. 임무거든요. 예. 그런데 그걸 이제 우리가 어기고 북쪽으로 보냈으니까, 예, 그 이제 미국도 뭐 양해했는지 우리가 통보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, 예. 그것도 굉장히 긴박하게 결정한 거. 그거는 대통령이 결심을 해야만 예. 보낼 수 있는 겁니다. 아, 그래서 그렇군요. 마음대로 아. 보내는 게 아니거든요. 네. 예, 그리고 유엔사하고 뭐 협조 내지 통보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. 아 그렇군요. 네. 예, 그런 이제 우리가 강력한 대응 행위를 했었습니다. 아 그랬군요. 네. 예, 그 뭡니까 이런 분석들이 있더만요. 지난번 연평도 포격하고 이럴 때도 그 전에 무인기가 이렇게 정찰을 했었대요. 그러니까 이번에도 정찰하고 가서 무슨 도발 서해 오도라든가 이런데 아니면 한강 이북에 뭐 도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던데 그건 어떻게 제가 보세요? 보기에는 네. 북한이 이제 그 자기들이 관심이 있는 데는 네. 반드시 보내서 사진을 찍거든요. 그러니까 예. 근데 북한은 이제 뭐 정찰 위성이 없으니까. 네. 그래서 지난번에 2017년에 또 성주 사드 기지를 정찰하고 간 거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요. 예. 근데 이번에는 보면은 5대가 들어왔어요. 네. 북한의 개풍군이라고 있는데 네. 김포하고 강화도 바로 북쪽에 있는 북한 땅인데 이 개풍군에서 5대가 내려왔어요. 네. 근데 4대는 강화도 쪽으로 가고 예. 한 대는 그 임진강변을 따라서 네. 한강을 따라서 쭉 내려왔었어요. 네. 그래가지고 아무도 뭐 상암동인지 뭐 은평인지 모르지만 그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북쪽으로 돌아갔거든요. 네. 파주로 해서 여기 가는데 아마 북한에서 이 강화도 쪽으로 보낸 4대는 네. 아마 기만하기 위해서 그렇죠. 그리 보내고 진짜 하고 싶었던 것은 서울로 들어온 이 한 대가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요. 그래서 예. 최근에 변화된 지형이나 뭐 건물이나 이런 걸 갖다가 촬영하고 싶었겠죠. 예.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. 아니 근데 이제 우리의 건물들이나 이런 거는 구글 위성 사진으로도 다 볼 수 있는 건데 볼 수 있죠. 군 시설 이런 거 보려고 그랬던 게 아닐까요? 그러겠죠. 예. 예. 군 시설이나 뭐 하여튼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게 있었겠죠. 구글에 예. 나오지 않는 걸 보고 싶은 그러니까 게 구글에 있었겠죠. 나오지 않는 군 시설 이런 방어 태세 그러면 예. 뭔가를 임진강에서 한강으로 넘어오는데 도발을 할 가능성은 없나요? 글쎄요. 사전 그중에는 정찰. 군사 표적이 많이 있으니까 그죠? 네. 주요 시설들이 있으니까 그중에 네. 뭐 관심 있는지는 알 수가 없죠. 네. 근데 지난번에도 그런 예가 있어서 이렇게 사전 무인기로 정찰한 다음에 연평도 포격을 한 예가 있어서 이번에도 뭔가 사전 정찰을 하고 뭔가 또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게 겁납니다. 맞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
북한이 이제 그 첩자를 보내더라도 네. 간첩이 뭐 많지 않겠습니까? 네. 근데 담 밖에서 보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. 아, 그렇죠. 예. 그렇죠. 그럼 내부 시설은 모르니까 예. 위치가. 아. 그런 걸 위에서 찍으면 다 나오니까 구글에 나오지 않고 뭐 그렇죠. 그런 것들을 자기들이 관심 있는데 또는 거기를 어디 뭐 돌파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런 걸 찍고 가겠죠. 군사적 그 목적으로.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제 뭐 드론 부대 창설을 앞당긴다 이렇게 뭐 선언을 하셨는데 우리의 드론 무기 실체는 북한보다 뒤집니까? 어떤 실정입니까? 우리는 사실은 드론이나 그 무인기 능력은 북한의 것보다 성능이 훨씬 뛰어나죠. 아, 그래요? 비교가 안 될 만큼 뛰어나죠. 오. 그렇습니다. 거기에 장착된 장비나 예. 또는 속도나 예. 또는 그 리모트 컨트롤 할 수 있는 능력들 뭐 이런 것들은 북한에 비해서 훨씬 뛰어나죠. 북한은 지금 뭐 멀리서 이렇게 무슨 조정하고 뭐 이렇게 프로그래밍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좌표를 이렇게 탁탁 찍어서 그 네. 좌표대로 순항하도록 돼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만약 그걸 잃어버리면 그냥 갈 길을 몰라 떨어지는 거죠. 예. 아. 그래서 예, 북한은 이게 수준이 좀 아직은 많이 낮습니다. 우리는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지만 북한처럼 이제 이런 행위까지는 하지 않고 현재로서는 이제 거기에 각 군단별로 정찰기가 무인 정찰기가 다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북한 DMZ는 넘어가지 않고 네. 우리 남쪽에서 북한을 계속 정찰하고 뭐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. 그 뭐야 북한이 1000대라고 그러셨나요? 무인기가 약 1000기 정도. 1000대, 최대 1000대. 최대 1000대가 한꺼번에 거기다가 진짜 폭약이나 탄적인 같은 거 이런 거 싣고 수도권으로 그냥 자폭하면은 아주 큰일 날 상황도 되겠네요. 그렇죠. 이게 잡지를 못하니까. 네네. 네, 그 빨리 드론 막는 부대를 창설해서 빨리 그렇습니다. 방어해야 되겠네요. 네네. 네, 고맙습니다. 김민석 국방부 전 대변인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아이고, 야, 이거 참, 아유, 홍두깨라고 이게 무슨, 이 별짓을 다 하네요. 막 그 미사일 쏴대고 막 핵무력 그 과시하더니 이젠 드론으로 저렇게 도발을 하니까 혹시 이게 무슨 의도인가? 이게 참 걱정되는데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아이고, 겁나네요. 네, 마치겠습니다.